일본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건 엔화가 저렴해진 엔저 현상이 한몫했습니다.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초엔저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김창섭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몇 달 전만 해도 엔화가 900원대라고 해서 정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떨어졌습니까? 네, 100엔당 850원대입니다. 기록적 엔저라고 하면서 휴가를 일본으로 많이 떠났던 올 여름이 900원대였는데요. 그때보다 50원 더 떨어진 겁니다. 엔화가 850원대를 기록한 건 2008년 1월 이후 15년 만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이 엔화가 싼 덕분에 일본 여행 가는 분들 많은데 이번을 투자 기회로 삼는 분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엔화로 환전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한때 엔 환전이 중단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엔화를 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엔화를 환전해준 금액이 약 3,100억 엔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또 엔화 예금 잔액도 지난 15일 기준 1조 2천 원에 육박하면서 보름 만에 1,500억 엔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소위 엔테크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엔저의 이유를 알아야 할 텐데 엔화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네, 코로나 이후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만 홀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단기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가 크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엔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데는 이게 더 일본 경제에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지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차이나게 해 엔화의 값어치를 내려서 수출로 인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겁니다. 금리가 마이너스면 시중에 돈이 돌게 되죠. 경기 부양 효과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수출 기업들도 이 엔저 현상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저는 국내 수출 기업에는 악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해외에서 서로 비슷한 물건을 팔 때 우리 제품 가격이 일본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 밀리게 되는 거죠. 다만 최근 들어 우리와 일본이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하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품으로 경쟁하는 걸 수치로 보여주는 한일 수출 경합도라는 게 있는데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엔저 영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수출 주력 업종의 수출이 위축되지 않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든 장기화하면 문제가 될 텐데 이 엔저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봅니까? 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엔저가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도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도전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현재 금리 수준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4월에서 5월 일본에서 이뤄지는 임금 협상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 임금이 크게 인상된다면 물가 상승 압박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이 선택한 이 나홀로 완화 정책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집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